네, 안녕하세요.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 부분 발표를 맡은 서효리라고 합니다. 목차는 크게 K 최근접 이웃, 머신러닝,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 넘파이, 머신러닝 프로그램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 공부한 K 최근접 이웃입니다. K 최근접 이웃으로 해결하려는 문제는 생선의 길이와 무게 데이터를 사용해서 해당 생선이 도미인지 빙어인지 구분하는 분류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체 데이터는 도미 35마리, 빙어 14마리로 총 49마리로 구성되고 도미는 클래스 1로, 빙어는 클래스 0으로 설정해뒀습니다. 이를 코드로 쓰면 아래 사진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K 최근접 이웃은 새로운 데이터 정답을 예측할 때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에 있는 K개의 이웃 데이터를 확인하여 더 많은 쪽의 클래스로 판단합니다. 이를 그림으로 보면 K를 3으로 설정했을 때 새로운 데이터 초록 세모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에 있는 도미 2개와 빙어 1개의 데이터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초록 세모는 도미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 종류에는 세 가지 주요 학습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학습, 두 번째는 비지도학습, 세 번째는 강화학습입니다. 비지도학습은 뒤에 6장에서 배우게 되고 강화학습은 난이도가 높아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룰 부분은 지도학습입니다. K 최근접 이웃이 여기에 속합니다. 지도학습은 입력과 타깃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입력은 모델이 풀어야 할 문제 데이터입니다. 생선의 길이, 무게 특성 데이터가 여기에 속합니다. 타깃은 모델이 맞춰야 할 정답 데이터입니다. 도미는 1 또는 빙어는 0이라고 설정했던 레이블이 여기에 속합니다. 지도학습이란 입력과 타깃을 함께 사용하여 모델을 훈련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입력과 타깃을 모두 입력하고 모델을 훈련시킵니다. 이때 모델은 데이터와 정답의 관계를 학습하게 됩니다. 후에 새로운 데이터를 넣으면 모델이 정답을 맞히게 됩니다. 이게 머신러닝의 지도학습 방법입니다. 지도학습을 할 때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가 필요합니다. 훈련 세트는 모델을 공부시키는 데이터, 테스트 세트는 모델이 얼마나 잘 배웠는지 확인하는 데이터입니다.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림처럼 훈련 데이터를 사용하여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하고 훈련한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로 테스트를 하게 된다면 정확도가 100%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동작할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를 분리해야 합니다. 이제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를 분리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미와 빙어의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는 총 49개 데이터가 있습니다.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는 분리되어야 하므로 앞에서부터 35개를 훈련 세트로, 뒤에 14개를 테스트 세트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를 코드로 나타내면 옆에 보이는 사진처럼 쓸 수 있습니다. 코드의 빨간 네모로 표시된 부분을 슬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슬라이싱은 리스트에서 원하는 구간만 잘라서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가져올 형식은 가져올 데이터 이름을 적고 대괄호 안에 원하는 구간을 쓰면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스타트부터 end-1까지 가져오기 때문에 총 35개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으면 아래 예시에 있는 것처럼 적어야 합니다. 이로써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를 구분했습니다. 이제 테스트 세트에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1장에서 배운 함수들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돌려보면 정확도가 출력됩니다. 정확도가 100%면 1.0, 정확도가 50%면 0.5, 정확도가 0%면 0.0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결과를 보면 현재 정확도가 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도가 0이 나온 이유는 단순 슬라이싱으로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를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단순 슬라이싱은 순서대로 나열된 데이터를 단순히 잘라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단순 슬라이싱의 문제는 도미 35개가 먼저 나오고 빙어 14개가 나중에 나오도록 정렬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부분 35개를 훈련용, 뒷부분 14개를 테스트용으로 자르면 샘플이 골고루 섞이지 않게 됩니다. 즉, 훈련 세트에는 빙어가 하나도 없고 테스트 세트에는 도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빙어를 본 적 없는 모델이 빙어를 맞출 확률은 0%가 되고 결론적으로 정확도가 0%가 됩니다. 다음은 샘플링 편향입니다. 샘플링 편향이란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의 샘플이 골고루 섞여 있지 않고 특정 종류의 샘플이 한쪽에 쏠려 있는 현상입니다. 오른쪽 그림이 편향된 데이터 분할의 예시입니다. 이는 데이터를 무작위로 섞지 않고 순서대로 나열된 데이터를 단순히 잘라서 훈련 테스트 세트로 나눌 때 주로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단순 슬라이싱입니다. 이렇게 되면 훈련 세트에는 도미만 있고 테스트 세트에는 빙어만 있어 모델은 빙어를 전혀 배우지 못해 정확도가 0이 되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데이터를 나누기 전에 무작위로 섞으면 됩니다. 오른쪽 그림이 올바른 데이터 분할의 예시입니다. 그림처럼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에 모두 도미와 빙어가 골고루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numpy라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numpy란 파이썬의 대표적인 다차원 배열 처리를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고성능 수치 계산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사이킨런, 매플로립, 텐서플로 등 대부분의 머신러닝 라이브러리가 numpy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import numpy as np로 줄여서 사용하는 것이 약속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numpy 배열의 차원에는 첫 번째로 축이 1개인 벡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행과 열, 이렇게 축이 2개인 행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이 3개 이상인 텐서가 있습니다. 그림에 있는 건 3차원 텐서이고 코드로는 4차원, 5차원 등등으로 표현 가능합니다. 앞에 코드는 numpy를 사용해서 배열을 생성하고 가진 데이터를 넣어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왼쪽 코드를 통해 오른쪽과 같이 출력이 됩니다. numpy는 배열의 차원을 구분하기 쉽도록 행과 열을 가지런히 출력합니다. 그 밑에 코드는 shape 속성을 사용하여 샘플수와 특성수를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shape 속성은 배열의 크기를 알려줍니다. 이제 데이터를 배열에 넣었으니 데이터를 무작위로 섞는 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쓰는 게 np.arrange입니다. 이는 0부터 n-1까지 1씩 증가하는 정수 배열을 만듭니다. 코드 첫 번째 줄을 보면 이렇게 만든 배열을 인덱싱 이라고 칭했습니다. 다음으로 쓰는 게 np.randomshuffle입니다. 이는 배열의 내용을 무작위로 섞습니다. 이때 데이터와 정답이 따로 떨어지면 안 되므로 데이터 자체를 섞는 대신 인덱스 배열만 섞어서 사용합니다. 이를 표현하는 코드가 두 번째 줄입니다. 그 밑에 코드는 배열 인덱싱이라는 기법을 써서 짜여져 있습니다. 한 개의 인덱스가 아닌 인덱스 배열을 전달하여 여러 원소를 한 번에 선택하는 기법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섞인 인덱스에서 훈련, 테스트 세트를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입력과 정답에 동일한 인덱스가 적용되므로 짝이 유지가 됩니다. 방금 코드의 작동 원리를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데이터는 왼쪽처럼 길이, 무게, 타깃 이렇게 따로따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같은 줄에 있는 데이터들을 같은 인덱스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설정한 인덱스를 랜덤으로 섞은 후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로 나눠서 지정합니다.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에 데이터가 잘 섞여 있는지 선점도로 확인해 보면 도미 부분에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 빙어 부분에도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가 모두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짜보면 인덱스를 섞어 만든 트레인 인풋과 트레인 타겟으로 모델을 훈련하게 되고 후에 테스트 인풋과 테스트 타겟이 아닌 타겟으로 이 모델을 테스트합니다. 그럼 출력값이 1.0이 찍히는 걸 볼 수 있고 이는 정확도가 100%라는 걸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레딕 메서드로 테스트 세트의 예측 결과와 실제 타깃을 확인해 보면 테스트 세트에 대한 예측 결과가 정답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짜봤습니다. 감사합니다.